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길라잡이 대부도 진행의 김성원입니다. 좋은 수박을 고르기 위해 두드려 보듯이 좋은 부동산을 고르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검증된 전문가의 조언, 그리고 신중한 판단이 꼭 동반되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바로 저희 대부도를 시청하셔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서 계신 선택의 갈림길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을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나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02-2077-6363으로 상담 신청하셔서 전문가와 직접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전 예약 후에 진행되는 세미나와 1:1 상담 소식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일정이나 참여 방법은 방송 중간중간 안내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부도 바로 만나볼까요?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우리를 성공 투자의 길로 인도해줄 오늘의 멋진 전문가님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을 성공 투자 길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도! 오 마이 갓. 오늘의 길잡이 송병헌 전문가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진짜 오래간만입니다. 요즘 방송 보니까 네. 거의 군대를 다시 들어가신 것 같던데.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목소리도 커지고. 네네.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네네. 오늘은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자산 증식을 위한 부동산 투자법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첫 번째 시청자분을 빠르게 만나볼 텐데요.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성원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네, 저는 서울 양천구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네네. 그거를 어떻게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전망도 좀 알고 싶고, 네. 매도를 한다면 매도 시기도 좀 알고 싶어서, 네. 네, 전화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병헌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매주. 네, 반갑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부모님이 주셨는가 봐요. 네. 네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단독주택으로 갖고 계신 거, 이거를, 팔 것이냐, 갖고 갈 것이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운 쪽에 이제 공항이 접해져 있고요. 그 공항에서 나오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아파트 단지로는 가기는 좀 어렵고요. 좀 낮은 형태의 단독주택 형태 혹은 빌라 형태가 가능한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갑자기 막 폭등하고 가격대가 엄청나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서울의 주택시장이, 월세, 전세, 특히나 전세 물량이 굉장히 없는 시장에다가 이 안쪽에 이제 화곡동, 목동 그 밑쪽으로 이제 신정동, 1동, 2동까지 이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내년, 내후년부터 이제 쭉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시청자님이 가시고 계시는 거 저는 당분간은 좀 가져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가 이제 그 주변에 학군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잘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쪽으로 앞쪽으로 해가지고 3기 신도시 대장지구가 또 들어오면서 많은 어떤 수요층들이 안쪽으로 좀 작용되는 현상이 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2027년도까지는 좀 갖고 계시는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길게 보면 2029년까지 실제로
삼기 신도시의 입주 시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좀 갖고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물론 이제 삼기 신도시의 입주 시장으로 바뀌었을 때 이때는 좀 그때 가셔서 매도 시점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지역에 집을 꼭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단독주택지에 사는 게 좀 불편합니다. 네. 아파트에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나는 단독주택지에서 좀 사는 게 좀 그렇다 그러시면은 임대사업자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단독주택이니까 임대사업자를 낼 수 있거든요. 네. 아파트는 낼 수 없지만, 그래서 네. 임대사업자를 냈고 장기 보유하셔도, 지금 현재 2020년도니까 2021, 길게는 2029년도까지 보면 8년, 9년, 10년 충분히 기간을 다 채울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지역에 집들이 굉장히 다 오래되어 있는 이런 형태고요. 지금 현재 가서 보시면 이 지역에 이제 신규 빌라들, 다세대 다가구들이 막 들어서면서 신규 물량들이 좀 쏟아지는 시장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4, 5년, 좀 길게 되면 한 7, 8년 정도 갖고 가서 이 시장에서 또 다세대 빌라 시장, 단독주택이니까 그 시장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이 한번 더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잘 해결되셨나요? 네, 저는 한 2, 3년 정도는 가져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7년, 9년 정도 더 가지고 있으라고 하셨는데, 혹시 7년이랑 9년 사이에까지도 가지고 계시라고는 하셨는데, 혹시 중간에 혹시 더 매도 타임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도 혹시 팔아도 되나요?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릴까요? 지금 시간 자체를 앞으로 4년, 5년, 짧으면 2, 3년 후에까지는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주택시장이 굉장히 부족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금 본격적으로 내년, 내후년부터 입주 물량이 작년, 재작년 대비 반절로 줄어드는 이런 구조로 바뀌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2017년 이후에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추가적인 공급 물량이 굉장히 적은 시장에 들어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주택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늘려야 되는데, 늘릴 수 있는 구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의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하고요. 추가적으로 1가구 2주택자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투기주적 지역인, 투기 과열 지역인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취득세가 12%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보유한 상태로 좀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2, 3년 후에 어떤 시장 변동성을 좀 보고, 지금 코로나발이나 미국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유럽발, 또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경기 자체가 많이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추후로 좀 보자. 당분간은 좀 갖고 가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드리기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넓은 발코니나 테라스, 앞마당 등을 비롯한 개인 공간이 있는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주택시장의 현재 흐름과 향후 전망 분석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저희가 주택정책 한 3년, 4년 차 지금 맞이하면서 네. 지금 여러 가지 제도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실제로 서울 안에서는 지금 전세 대란이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정말 부동산 시장을 좀 단기적으로 뭐 아니면 도식, 아니면 찬물 아니면 뜨거운 물, 이런 시장이 아니라 좀 완만하게, 혹은 따뜻하게, 혹은 시장이 좀 긴 안목으로 봤을 때, 긴 숨으로 봤을 때 폭등하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돈 벌어서 주택을 살 수 있는 이런 구조 시장으로 좀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을 재평가해보고 재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임대차 3법을 내놓으면서 전세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시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 물량에 대한 상한제 또 정하자. 그 다음에 3+3, 2+2거든요. 지금 현재는 2년 후에 계약 갱신하면서 2년을 더 살 수 있는 이런 구조. 그런데 이거를 3년 플러스 3년을 더 살 수 있는 구조로 또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플러스 징벌적 과세까지 해야 된다. 이런 지금 논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자산의 안정자산으로가 부동산이 들어가고요. 준 안정자산이 이제 채권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국가채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국가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자산으로 들어가고 기업채권 같은 경우는 후차 안정자산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불안정 자산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주택 시장 플러스 이제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억제하다 보면 실제로 시중에 풀어지는 자금은 너무 많게 되는데 이 자금들이 들어갈 구멍이 없는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많은 자금들을 지금 현재 주식 공부가 잘 안 되어 있는 앞으로도 주식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없는 60대, 70대, 80대 분들이 주식 공부에서 주식에 막대한 자산을 투자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실제로 저도 지금 40대 후반 이제 곧 5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저도 10개를 머리에 넣으면 자고 나면 9개, 10개 혹은 11개가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그리고 60대, 70대 뭐 조금 더 많이 보면 70대, 80대 같은 경우는 10개를 넣으면 그 다음날 11개, 12개가 없어지는데 머릿속에서. 물론 이제 그분들이 무슨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분들은 세월의 어떤 경험과 지식이 머릿속에 꽉 차 있고 또 세월을 이겨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분들이 공부를 해서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는 어려운 시장인데 자꾸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고 또 가진 거에 대한 어떤 반의적인 정책들, 그래서 모두 다가 함께 공동하게 갖는, 뭐 물론 이제 그런 사회도 저도 한편으로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근간 70년 6.25 동란 이후에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무한 경쟁 사회를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이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공등과 평등을 논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어떤 주거 형태, 부동산 형태, 보유 형태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 많은 막대한 자산이 쏟아지는 이 시장에서 부동산 안정자산으로 못 들어가게 되고 국가나 혹은 개발법인이나 혹은 대기업 위주로 부동산의 어떤 소유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극소수의 국가나 대기업에서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구조, 그리고 일반인들은 모두 다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구조로 바뀌게 되면 대한민국은 어떤 초고의 어떤 부를 가진 자와 나머지는 그만한 어떤 사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아까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막대한 어떤 유동자금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들게 되면 좀 더더욱더 어려운 세상이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진 사람들 위주의 실제로 정책이나 세금 정책이 만들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질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을 가진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또 그분들이 사회에 또 많이 소비와 어떤 지출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게 되면 오히려 뭐 물론 그분들한테 편집돼서 이렇게 만들자는 게 아니고요. 없고 안 가지고 있는 구조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질 수 있는 사람 가지고 안 가지는 사람들은 또 안 가진 대로 국가에서 어떤 공공 임대 주택 형태 나름대로 또 공급되는 형태 이렇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지금 아까 잠깐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대면 사회, 팬데믹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떤 공간의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이런 구조가 좀 있거든요. 아파트들이 전부 다 일괄적이고 85제곱미터 이상이면 어떤 고가주택, 어떤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 혹은 85제곱미터로 넘어갔을 경우는 서민주택, 어떤 기본형 이런 개념으로 좀 자리매김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집에 있으신 분들은 또 주택이 좀 넓었으면 좋겠고 정원이 좀 넓었으면 좋겠고 이런 다양성이 어떤 좀 떨어지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이런 구조로 해서 주택수 넓이에 대한 구조가 아니라 어떤 채당 구조,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구조로 좀 집을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 들고요. 그다음에 일률적인 주택의 어떤 우리나라 아파트 형태, 판재 형태의 아파트 시장이 아니라 지금 그냥 실제로 봤을 때 주택에 대한 관념 자체가 그냥 꼭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 빌라 혹은 단독주택 개념으로 좀 생각이 좀 바뀔 수 있는 이런 구조.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어떤 건축법에 대한 완화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단기적인 시장에 단순 아파트만 지는 공급 형태 혹은 다주택자들이 가질 수 없는 구조, 취득세와 보유세는 좀 올리겠지만 양도세 문을 좀 열어주는 이런 구조, 그다음에 보유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양도세를 좀 감면해주는 이런 구조, 혹은 가족수에 따라서 1가구 1주택자 한정이 아니라 가족수가 많은 분들은 1가구 다주택으로 좀 가져가더라도 좀 어떤 세금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한시적으로나 아니면 조건부로 어떤 완화해주는 이런 정책. 그래서 실제로 물이 실제로 찬물이냐 뜨거운 물이냐 이런 구조가 아닌 좀 중간에 완충 어떤 제도, 완충지대, 완충 어떤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이 좀 존재하는 시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다른 시청자분의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살고요. 네. 네, 서울 삽니다. 서울 강서구요. 화곡동에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 거죠? 예, 저기 사사동에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에 있는 땅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혹시 번지수까지 자세히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번지수가 잠깐만요. 번지수가 네. 234의 4번지요. 4의 4번지요. 234의 4번지. 그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네. 네. 234-4번지. 네네. 네. 몇 년 보유하셨나요, 어머님? 이게 지금 11년인가 됐어요. 총 몇 평 정도 될까요? 한 600평 정도 됩니다. 600평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망이 궁금한 네네. 것이죠?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주소지를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면서 물 마실 시간을 잠깐 주셔서 대단히 네네. 감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사사동이면 그 앞에 이제 네. 공업단지 바로 앞에 있는 이런 네네네. 땅인 것 같고요. 지금 네. 주소지는 사사동 234-4번지라고 하셨는데 232의 4번지요. 232의 4번지죠? 23. 지금 현재 건물이 하나 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하우스 형태? 예, 이거입니다. 예, 그거요. 네. 예. 자, 이 땅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접 농사 짓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분한테
예. 임대로 주셨나요? 임대로 줬어요. 아, 도지 받고 계시는구나. 네네. 자, 이 땅 같은 경우는요, 지금 바로 앞에 보시면 일자리가 잘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이 일자리가 있는 지역의 이 주변에 어떤 네. 주거지 형태가 갖춰져야 되는데 바로 이 앞쪽으로는 지금 주거지 형태가 안 갖춰져 있고 이렇게 지금 현재는 논밭만 있는 상태고 네. 이 일자리의 수요 인원들 혹은 일자리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좀 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빠져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 엄청나게 앞으로 어떤 주거지 형태가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높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땅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개발 기조로 가지 마시고 갖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지역에 지금 이렇게 다른 분이 시설을 넣어 가지고 들어가셨는가요? 아니면 제가 하다가 네? 새를 줬어요. 제가 하다가 이거를 자,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짓다가요. 자,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농사 짓는 기존 시설을 토지주께서 직접 하셨어요. 자, 그런데 임대자가 추가적으로 건물 개보수를 한다고 한다든가 시설물 개보수를 할 때는 허용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개발하지 않고 이 상태로만 그대로 놔두더라도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땅의 어떤 임대에 따른 수익,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적으로 봤을 때는 건물의 수익 같은 경우는 월세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한 수익은 연세로 받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높이려면 지금 현재 금리가 저금리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땅을 그대로 놓게 되게 되면 연세로 받는데 이 땅을 저금리를 이용한 은행의 대출을 좀 두드려서 다른 쪽으로 조금 우회해서 부동산 혹은 다른 금융투자 상품을 좀 움직여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되면 땅의 미래 가치는 땅값도 올라가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어떤 눌러놓고 있는 시장이 아니라 이 땅에 금융을 이용한 자금 유동성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자금 유동성을 이용해서 제2의 제3의 수익 혹은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 땅의 가치로는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이 앞에 공업단지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일자리 형성이 잘 돼 있다. 또 한 가지는 이 앞에 이미 개발 제한이 좀 묶여 있는 건 사실이지만 농지로서는 미래 가치가 좀 떨어지고요. 오히려 주거지 개발 혹은 주택지 개발, 산업지 개발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미래 가치의 땅의 가치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어떻게 궁금하신 점 좀 해결되셨나요? 해결됐는데 그 뜻이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은행에 뭐 그런 소리가 아까 가치를 어떻게. 자, 이 땅을 예를 들자면요. 땅값이 네. 100만 원이라면 땅이 네. 지금 600평이잖아요. 네. 그러면 6억이라는 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땅에. 네.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도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농사진. 그죠? 네. 네. 그러면 6억의 수익률 예를 들자면 4%만 잡아도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서 1년이면 한 2천 정도 이상의 어떤 월세 개념이 나와줘야 되는데 수익률이 이 땅으로만 갖고 있으면 도지를 제가 볼 때는 많이 못 받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죠? 그렇게 되면 네. 땅의 활용도가 떨어지죠. 부동산의 가치가. 네. 그러면 네. 지금 저금리 시대란 말이에요. 이 땅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오히려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 일부를 부동산의 전월세 시장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런 차익을 볼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 들어갔을 경우는 실제로
어떤 투자의 극대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은 네 선생님. 네. 그러면은 이 땅을 지금 그러면은 안 팔고 냅두고 가지고 가도 될까요? 팔지 말고 갖고 가셔야 되고요. 네. 팔지 않고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기에는 지금 월 수익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은행권을 좀 이용을 해서 자금을 좀 움직여 봤으면 좋겠다. 땅은 팔지 마시고 이게 좀 알겠습니다.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그린벨트 풀고 그런 것은 언제나 될란가? 그린벨트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제가 네. 볼 때는 5년 안에는 어떤 윤곽이 좀 나올 것 같다. 그린벨트가 풀리던 아니면 개발 호재가 발생이 되던 이런 구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경기도 안산시 일대 토지 시장에서 더 알아둬야 할 이슈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지금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네. 안쪽에 보시면 지금 안양 바로 안쪽이에요. 안양도 지금 재건축 재개발, 그 밑에 의왕도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수원도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이 주변으로 우리가 신안산선, 그 다음에 서해안 고속 복전철, 여러 가지 교통 호재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어떤 일자리 관계가 지금 움직여지는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네네. 이런 지역은 땅을 좀 눌러놓고 가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땅을 단순하게 눌러놓기에는 어떤 수익 구도가 안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은 눌러놓고 내 명의로 해놓고 금리는 굉장히 낮으니까 은행의 문턱을 톡톡 두드려보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프라인에서 소수정예로 하는 세미나와 1대1 상담을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직접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모실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1단계로 사회적 거리가 지금 바뀌어 있는 이런 상태라서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게 지금 많은 분들을 좀 모셔서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달 말까지는 지방권으로 움직이고요. 다음 달부터 수도권으로 또 들어오니까 또 지방에 계신 분들 저희가 1년에 지방 이렇게 대도시 개념으로 내려가는 게 저희가 많이 가야 한 10번 정도밖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좀 갖고 있다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어떤 변화, 트렌드의 변화, 정책적 변화, 경제적 변화, 내수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가파를 때는 이럴 때는 꼭 부동산 시장의 어떤 정보를 많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세미나 관심 많이 가지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트렌드를 읽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와 1대1 상담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전화 상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고민을 가진 시청자께서 전화를 주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거 네. 송파구 잠실인데요. 네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네네. 저기 토지에 대해서 네네. 앞으로의 전망이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네. 혹시 그 토지가 몇 평인가요? 한 250평 정도 되는데요. 아, 네. 혹시 그 정확한 주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예, 광주시 태촌면 네. 관음리 네네. 351-12 네네. 그리고 또 옆에 351-5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네네. 이게 네. 경기도 광주시인 거죠?
네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토지에 대해서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버님? 지금 이렇게 이제 서울 지역이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고 그렇죠. 또 전세 대란 현상이 나타나서 네, 수도권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데 네네. 아직 이 태촌 지역은 교통 여건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지 아직 이렇게 값이 오르지 않아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나 전망을 좀 전문가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네. 지금 땅이 굉장히 이쁜 땅을 또 갖고 계시네, 우리 시청자님이요. 그래요? 네. 자, 이 땅의 가치는요,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네네.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위례에서 나오는 전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우리 네.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토지 근처 쪽으로 해서 용문선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윤곽이 지금 안 잡히고 있는데요. 네네. 앞으로 한 7년, 8년 정도만 지나가게 되면 용문선을 이용해서 강남까지 쭉 들어가는 구조. 그래서 강남까지 들어가는데 약 빠르면 20분, 좀 늦으면 한 40분 내외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네네. 이 땅의 미래 가치는 일단 굉장히 높다. 미래 가치가 높다라는 얘기는 이 지역의 부동산을 잘 소유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네.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여기에다가 건물 짓는 거, 네네. 개발을 하는 거는 당분간은 안 맞다. 아,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에 교통 호재가 있다는 얘기는 이 지역의 미래 가치가 올라가겠죠. 네네. 그러면 건물을 지을 자금이 있다면 이 지역에 있는 뭘 사야 할까요? 땅을 사야죠. 네. 이게 정답입니다. 지금 우리 네. 시청자님이 지금 여기에 교통 호재가 앞으로 발생이 돼요. 그리고 네네. 주변에 지금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지고요. 네네. 저희 방송뿐만이 아니라 타 방송, 지상파 방송을 보더라도 지금 구해저 먼즈, 네. 그 다음에 지불 소개, 막 이런 방송들 보시잖아요. 네. 그런 방송들 보시면, 전원주택지, 타운하우스, 세컨하우스 막 나오는데 대개 보면 이쪽 광주나 네. 용인이나 김포 쪽 이쪽의 일대의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 많이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네. 시장을 지금 근간 한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소개한다는 얘기는 그 시장으로 앞으로 3, 4년, 길면 4, 5년 동안 수요층들이 꾸준히 들어갈 수 있는 지금 바닥, 초석이 좀 깔아지고 있는 이런 시장이다. 이 네. 시장에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덜컹 건물을 짓게 되면 임대 걱정해야 되고 분양 걱정해야 되는 이런 시장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땅은 너무 좋아요. 미래 가치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네. 지금 현재 얼마든지 건물도 지을 수 있고 교통도 그 앞쪽으로 도로 딱 끼고 있기 때문에 건물 지는 거 전혀 지장은 없으나 지금 현재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 마음도 무거워지고 건물도 무거워지고 땅도 무거워질 수 있다. 그래서 마음과 몸과 건물,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주변에 어떤 이렇게 맹지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미래 가치가 높은 네. 지역들은. 그렇다고 네. 꼭 맹지를 골라서 사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주변에 추가적인 어떤 재투자를 또 하시는 방향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잘 해서 되셨나요? 네네. 아우, 훌륭하신 아주 우리 전문가님. 네, 항상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네. 전문가님, 경기도 광주시 토지시장에 대해 덧붙여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의 규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그 사이사이에 서울 외곽도시, 서울 위성도시, 서울 특화된 특화 지역구 형태의 특가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을 엄청 많이 했는데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정동쪽, 그러니까 가평, 그 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어떤
개발 호재를 많이 못 받은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네네. 그리고 산악지형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단히 어떤 위성도시나 뭐 2기신 도시, 3기신 도시 뭐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 구조가 안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반면에 거꾸로 얘기하면 앞으로도 그런 대규모의 어떤 주택단지 형성을 못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근접도와 접근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호재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이런 구조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어떤 평평한 택지에 교통도 완만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전원주택지가 완만하게 들어와 있는 이런 형태는 미래적인 가치가 어떤 대단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타운하우스나 세컨하우스나 뭐 전원주택지나 이런 구조로 가면서 거기에 맞는 교통 호재가 하나씩 주어지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시청자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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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희는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 네. 그거가 지금 저희가 17년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네네. 그 주변 환경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시점이 이거를 팔아서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좀 더 가지고 있어도 될까 하는 그런 게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아, 네네, 어머님. 혹시 그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저기 구로구 고척 1동이요. 네. 벽산 블루밍 아파트예요. 네. 혹시 그 현재 살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임대 중이신 건가요? 임대 중이에요. 아, 임대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번지수가 어떻게 되죠, 어머님? 번지수가 고척 1동 300, 잠깐만요. 네. 물 드세요. 고척 1동 벽산 아파트. 네네. 경인로 390. 경인로 390네요. 벽산 아파트, 벽산 블루밍 아파트 205동 네네네. 1304호예요. 좋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아파트 가격이요. 네. 서울 아파트값 탁 올라갈 때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가 그죠? 예. 요 근래 네. 조금 올랐다가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임대차 3법 나오면서 살짝 조정받는 듯한 느낌? 예. 그런데 이 아파트는 지금 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 올랐다. 지금 예. 거래되는 가격대가 2,700만 원대 살짝 못 미치는 이런 구조인데요. 앞으로 이 아파트는 저는 장담하건데 평당 단가 1,000만 원 정도를 상회해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팔아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데 네. 주택 수가 지금 이거 말고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는 지금은 지방에서 지금 임대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택 수로는 이거 하나 있으시네요. 예,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은 임대사업자를 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연장이 안 되고, 신규 네.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임대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지방 혹시 어디십니까? 충남에 있어요. 충남이요? 충남 당진이요. 당진.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당진의 아파트는 당분간은 일자리 관계 때문에 올라가기 좀 어렵겠죠. 그런데 예, 예. 서울의 지금 집값은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만약에 임대 기간이 끝나게 되면 거주 요건까지 채워야 되니까 거주 요건까지 채우고 미래적으로 갖고 가도 이 집은 미래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팔지 마시고 좀 갖고 가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네. 어머님. 그렇구나. 거기가 지금 주변이
좀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거기 앞으로 더 동경이 활성화될 거고요. 네. 실제로 지금 이 지역이 가장 많이 안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밑으로는 광명, 철산이 엄청나게 올랐고요. 반대쪽은 구루동 또 엄청나게 올랐고요. 위쪽으로는 지금 목동도 많이 올랐고 고척동 그러니까 신정동 쪽으로 주변으로가 세곡동 쪽으로 굉장히 개봉동 쪽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정센터를 차지하고 있는 이 고척동의 이 지역만 지금 굉장히 안 올랐거든요. 나중에는 바깥쪽들이 지금 다 올랐기 때문에 이 센터 주변인 이 고척동 일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지금 팔게 되면 지금 감이 무르익기 전까지 잘 보고 계시다가 남한테 혹 따서 주는 격이에요. 조금만 더 있다가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감을 남한테 주는 거다. 그래서 갖고 가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너무 어머니. 감사합니다. 너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로구와 같은 서울 저평가 지역에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투자 전략과 함께 이 저평가 지역을 찾는 필살기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문가님? 부동산은요, 말 그대로 안이부자에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안이부자 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은 지역에 국한돼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일자리가 있느냐, 그 지역에 어떤 교통 호재가 있느냐, 그 지역에 어떤 산업군이나 시장 형성이 어떻게 돼 있는 걸 봐야지 그냥 아파트면 다 좋아. 혹은 땅이면 다 좋아. 이런 게 아니고요. 부동산은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척동 같은 경우는 이 주변에 지금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군 잘 끼고 있고요. 어떤 상권, 그다음에 문화시설, 그다음에 교통도 바깥쪽으로 나가는 교통호재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이 주변에 안양천 주변으로 해서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 산업이 지금 한참 이루어지고 있고 공원화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고 있고,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어디로 띄어서 이렇게 옮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국한돼서 봤을 때는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다른 시청자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네. 저기 안양에 살고 있는데요. 네네. 비산동 집과 네. 시흥시 농곡 땅 중에 어떤 거를 팔아야 되나 그게 궁금하고요. 네네. 농곡 땅을 팔게 되면 요즘 얼마 정도나 받아야 되나 그게 궁금해서요. 지금 총 2군데네요. 네. 네. 혹시 그 정확한 주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머님? 네. 네. 요 비산동 집은요. 네. 안양시 비산 3동 네. 102-2. 네. 네, 덕원 아파트예요. 덕원 아파트요? 네. 네네. 그리고 토지는요? 주소가 어떻게 되죠? 토지는 시흥시 논곡동 네. 209-3번지. 네. 토지는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님? 87평이에요. 밭이에요, 밭. 밭이요? 87평에 몇 년 보유죠? 한 18년 보유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현재 거주 중이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께 토지부터 먼저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땅이 지금 지적상으로 주소지를 보면 꽤 큰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87평만 갖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네, 87평이에요. 그게 총 다 해서. 이 땅이 지금 전부 다 해서요? 네네. 혹시 지분으로 갖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아니, 87평 총 한 땅을 우리 이종 동생 둘이 샀으니까 따로따로 하면 이제 40몇 평씩이죠. 40몇 평씩. 그러시구나. 네네네. 하나 갖고 둘이 샀어요, 그냥 뭐. 그러셨구나. 자, 이 땅의 미래 가치를 보시면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네. 이 바로 밑쪽으로 해가지고 넓은 목감천이 흐르고 있는 이 지역이 네. 저는 향후 지금 4기 신도시 개념 혹은 3기 신도시 개념으로
앞으로 개발 구조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일대 또한 목감 일대가 지금 굉장히 커져 오면서 이 주변에 있는 땅들도 개발이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아까 18년이라는 세월을 좀 잊어버리고 앞으로 저는 짧게는 한 3, 4년 정도만 더 보시게 되면 네. 이 땅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서울의 아파트 한 채 못지않은 미래 가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팔지 마시고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주변이 개발 제한이 좀 묶여 있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어떤 개발을 못 한다는 단점, 그 다음에 사고팔고에 대한 좀 제약이 있지만 이 주변의 어떤 도시 확장성이나 교통 호재나 혹은 주변의 어떤 유동 적인 이런 부분까지 봤을 때는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보유하신 기간까지 다 감안했을 경우 지금 놓는 것보다는 앞으로 한 4년 정도 갖고 계시다 팔게 되면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네. 그 무료로 그 농사지라고 했는데 이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이 다음에 불이익이 오나요? 땅 주인한테?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다시 한 번만. 농사를 그 동네 사람 보고 무료로 그냥 지라고 그랬어요. 네네네. 그런데 무료로 그냥 주면 그 땅임자한테 이 다음에 무슨 불이익이 오나요? 무료로 주면은? 자, 이렇게 보세요. 자격 요건을 갖춰서 내가 농사 지으면 양도세에서 10%를 더 감면받아요. 네. 그런데 내가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도지를 받는 경우에는 10%를 양도세에서 좀 덜 받는다. 그런데 도지는 안 받아요. 도지 안 받고 무료로 줬어요. 내가 짓다가 힘들어서 그 보고 그 동네 사람 보고 지라고 무료로 줬는데 네네. 무료로 줬던 뭐 도지를 받든 상관없을 것 같고요. 네, 자, 네, 네. 내가 여기에서 10%를 더 감면받기 위해서 가서 농사 짓는 거는 좀 어려운 얘기다. 지금 네, 현재 내가 농사 짓는 거 힘들다면 도지를 주고 장기 보유 특별 중개는 요건이 되거든요. 18년 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팔 때 양도세는 좀 굉장히 덜 나올 것이다. 나와도 조금밖에 안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지금 광명 안양 쪽에 지금 아파트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 수가 지금 이거 하나만 갖고 계신가요? 네.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숲세권의 아파트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종합운동장 어떤 문화시설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삶의 여건은 굉장히 좋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잡으면 많이 안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 구조로 보시면 미래 가치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양도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급격히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주변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주변에 어떤 신규로 지금 들어오는 형태의 주택지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 평가에 의해서 가격대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주택이 한 주택자라면 갖고 가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대표님, 교통망의 발달이 부동산 시장에 크나큰 영향을 끼친다는 건 누구나 또 다 알고 있을 텐데요. 네네. 교통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꾀하게 될지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수도권 서남부 지역으로 일자리 플러스 지금 많은 교통 호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볼 때는 일자리가 들어가면서 교통 호재가 좋다. 오케이. 그런데 일자리가 없이 단순 아파트 베드타운만 들어가는 교통 호재는 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계속해서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